장거리 연애 중인 커플, 생일을 맞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렌터카를 빌려서 찾아갑니다. 남자친구는 준비한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어주며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그런데 렌터카를 반납하고 난 후 실수로 카메라를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둘러 업체에 찾아봐달라는 연락을 했지만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도난 신고를 하고 얼마 후 카메라를 가져갔다는 여성이 잡혔고 커플은 사진첩을 보다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이 모두 사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카메라를 잃어버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가족분인 한 커플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생일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자친구 생일을 맞아서요. 그 남자친구가 타지에 사는데 렌터카까지 빌려서 이제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까지 들고 왔고 이걸로 여자친구 사진도 많이 찍어줬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 마치고 렌터카 반납을 했는데 카메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렌터카에 두고 내린 것 같아서 업체에 연락을 해봤는데 어디서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보자 커플이 반납한 이후로 그 차를 빌린 고객은 딱 2명이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엔 본 적이 없다고 답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 사용자, 그러니까 제보자 커플 바로 다음에 빌렸던 사람은 며칠이 되도록 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아예 닿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의심스럽네요. 그렇죠. 이 제보자 커플이 경찰에 도난 신고한 후에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간 범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려갔던 여성인데 이 여성도 군복무 중에 휴가 나온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데 그때 이제 숙박업소에 향하면서 차량했던 그 카메라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카메라를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데 본인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고 결국 여성 절도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제보자 커플은 카메라는 일단 찾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카메라 훔쳐간 여성, 갓 20살 된 새내기 대학생. 그래서 제보자도 처음에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됐는데 처벌 대신 그냥 좋게 합의로 사건을 끝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후 여대생의 연락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일부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차에 두고 내린 게 아니냐고, 차에다가 일부러 두고 내려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수법이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합의 없이 진행을 하겠다 먼저 말씀을 하셨고 연락을 사절한다고 그렇게. 아유, 참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거기다 그냥 함정을 파놓으셨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께서는 상당히 그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자기가 함정을 판 사람이 되니까. 사실 이제 이 여대생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본인이 합의를 갖다가 원하고 또 합의금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보자도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벌금액 그것으로 예상되는 한 35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제보자가 그 카메라를 찾기 위해 가지고 다니면서 뭐 아마 KTX도 타고 또는 뭐 교통비, 숙박비 뭐 여러 가지 한 것을 갖다가 고려한 그 금액이기도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알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아까 그 얘기한 것 같이 말을 바꾼 거죠. 아니 나는 분신물 습득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뭐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는 자기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갖다가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아예 합의금 없는 합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혹시 카메라 두고 내려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상습범 아니냐. 내가 1차적인 부주의는 그쪽에서 놔두고 간 건데 내가 훔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잃어버려서 찾아다닌 게 그게 내 탓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도 더 이상 합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대생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가 계속 나를 따라왔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차에 있을 때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차에 자기 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내리다가 카메라가 딸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술 먹고 잠드는 바람에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자기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짐 챙기는 과정에 또 카메라가 딸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카메라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인이 연락을 해오겠지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온 건 절대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카메라가 내 손에 들어왔다. 뭐 내 아이의 손이 뺨에 닿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말이죠, 박 그렇죠. 변호사님. 그 이후에도 이 제보자 커플한테는 더 안 좋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카메라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열어보니까 사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여행 갔던 사진도 있었고요. 당시 생일날 찍었던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들이 없었고 아마 경찰이 메모리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던 걸로 보이고 결국은 커플은 이 사진 복구를 좀 하고 싶은데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민사 문제라고 경찰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 결국은 뭐 포렌식 아니면 복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가 카메라를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이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통째로 사라졌어요. 결국 방법을 수소문한 끝에 일부 사진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사진은 제보자 커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거울 셀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진들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복구를 하려고 그 3장 모두 피해자 사진만 나온 거예요. 피해자가 그 거울을 보고 그 여성분이 자기 거울 셀카로 찍은 사진 2장이 나왔고요. 요즘 그 남자친구분, 그 가해 여성의 남자친구 사진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찍힌 사진 뒤에 저희가 카메라를 넣어놓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자, 보관만 했다더니 딸려왔다더니 네. 지들이 원래 있던 사진 제보자 사진 다 포맷해서 지우고 자기들이 찍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제보자분이 놀랬던 거는 사진이 딱 3장 복구가 됐는데 그중에 2장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여대생이 자기 모습을 카메라를 들고 거울을 비춰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에는 남자친구도 같이 찍혀 있고요. 또 저 카메라 가방까지 같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3장만 남았냐면 원래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니까 메모리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냥 지운 게 아니라 포맷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복구를 해도 새로 찍은 3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모르고 쓴 거냐, 자기가 계속해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교수님.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저런 걸 몰라, 왜? 글쎄요, 지금 뭐 본인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보자 커플 같은 경우는 복원한 그 사진을 경찰에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 복무 중인 그 남자친구도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자기는 훔친 거를 몰랐다라고 얘기했고 경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공범으로 수사까지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대생만 검찰로 넘겨졌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것을 주웠을 때 이거 횡재했다라고 이게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 아닌데다 손을 대다가 결국에는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절도 전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 사반을 시청을 하고 계신데 내 물건이 아니면 절대 손을 갖다가 대지 않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포맷을 했다는 거는 진짜 내 걸 내가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 부인하지 마십시오.